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보려고 저기 인천이 서울보다도 한참 더 가죠. 그 먼 데서 왔습니다. 예, 여러분 반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가정 고난 속에서 부정선거의 불씨를 저희들이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꺼질 뻔했습니다. 꺼질 뻔한 것을 잘 품에 우리 이제 동지들이랑 같이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게 이제 풀숲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에 아주 제가 이제 눈을 떠서 확신을 갖고 여태까지 싸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히 잘할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과연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갖고 여러분께 제일 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귀하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지금 주어진 게 15분이라고 해서 제가 타이머를 맞춰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5분 안에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 직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선거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그 당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선거 결과가 땅 하고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옛날에는 개표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은 출구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 둘, 세 명당 한 명씩 저기 200m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투표하셨는지 투표해보세요. 이렇게 당일 투표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출구조사라고 합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가 6시에 땡 하면 발표가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 때 이 전국에 있는 그 KBS, MBC 공중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6시에 땅 하고 그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다들 일어나서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그러면 난리를 쳐야죠. 근데 그 당시 6시에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 그 민주당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 명도 웃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막 난리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 다들 얼굴을 웃질 않아요. 박수 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뭐라고? 180석? 우리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낙연 당시 대표는 박수도 치지 말고 웃지도 말라고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 얼굴 표정이 뭐였냐 하면 야 이게 맞아? 아니 며칠 전에 180석을 얻는다고 유시민이 얘기를 해서 우리들이 야 저건 뻥이 좀 심하다 이랬는데 아니 정확하게 180석이라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좋은 감정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사적이고 다음에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180석으로 대승을 거뒀다 그러면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승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승을 이루는데 1등 역할을 한 1등 공신이 바로 양정철이라고 있습니다. 양정철은 민주당 내에 있는 띵크탱크 여론조사 하는 데예요. 그런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고 당교도 맺고 당교와 MOU도 맺고 텐센트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부정선거를 모의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아니면 제가 이 양정철에 대해서 수천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저를 잡아가야죠. 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등 공신은 마땅히 높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다음에 그런 요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당의 무슨 기획위원장이다 그런데 대승을 거뒀어요. 300석 중에 180석을 가져갔으면 대승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대통령한테 가서 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아니면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아니면 중국 대사나 미국 대사 시켜주세요. 아니면 공영 방송의 방송국 사장을 시켜주든지 이런 거 좀 해주세요라고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음날 선거가 있었던 4월 15일 바로 다음 4월 16일날 여기 MBC, SBS, KBS 공중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지나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 선거 1등 공신이신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랬더니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아랫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하는 얘기가 선거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왜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바로 미국 CSIS 띵크탱크 미국의 연구소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나 크게 사고를 쳤어. 한 165석을 하든지 이 정도로 해도 대승인데 그걸 180석 얘기를 했다고 180석으로 딱 맞춘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라고 알 것이다.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 중국 사람들한테 시켰더니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버렸네. 다음에 봤더니 이거는 표시가 나서 나도 너무나 날 것이기 때문에 난 큰일 났어. 이래서 도망간 겁니다. 미국의 칼 로브라고 선거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썼어요. 쓰면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러스트벨트에 있는 나이든 백인들, 기독교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백인, 노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전부 다 끌어내세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다니는데 진짜로 당선이 됐어요. 너무 좋으니까 당선이 확정된 그 순간에 칼 로브라는 사람을 부통령 바로 아래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칼 로브 The Architect라고 했습니다. 뭐냐? 칼 로브 승리의 설계자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내 중간에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임기가 자기가 있는 동안에 비서실 부실장으로 권력을 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자랑스러워해하는 양정철이 아랫입술을 무르르 떨면서 저는 선거 결과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저 정계를 은퇴합니다 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이건 6시 다음날 일어났던 일인데 제 주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가 바로 증거일까요? 여러분, 통계적인 증거가 증거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더 뭐 자극적인 증거를 좀 가져오라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예루살렘 감람산 성정산 맞은편에 감람산에 오르시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쫙 와서 여기 봐라 메시아가 오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을 혼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는데 만약에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서서 소리치리라. 뭐라고? 저분 메시아 맞습니다 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들 저를 8개의 재판으로 괴롭혔습니다. 어제 또 항소심 뭐 하나가 나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저를 괴롭히는 이 많은 재판들이. 그렇게 해서 저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듯이 지금 숫자들 박제되어 있는 이 자료실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계속 있을 그 숫자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여러분, 제가 당일 투표에서 3,000표를 이겼어요. 당일 투표는 이만큼입니다. 사전투표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000표를 이겼으면 이쪽에서 1,500표를 이겨서 4,500표로 제가 이기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대수의 법칙에도 맞고 비례의 법칙에도 맞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3,000표를 제가 이겼는데 요만큼 있는 사전투표에서 무려 6,000표를 졌습니다.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지는 건 괜찮아요. 질 수도 있지, 이길 수도 있고.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여기에서 3,000표를 이겼으면 여기서 한 1,500표 뭐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요 조그만 데서 6,000표를 질 수 있느냐 해서 그 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사전투표도 2개 있는 거 아시죠?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외 투표. 사전 관내 투표는 내가 투표일 휴일이니까 놀러 갈 거야. 미리 투표하고 놀러 갈 거야. 그래서 집 주위에서 투표하는 게 사전 투표, 사전 관내 투표고, 사전 관외 투표는 군인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군인들이 하는 거를 사전 관외 투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출장 간 사람도 있고 놀러 간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그 군인들이 하는 게 사전 관외 투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사전 투표를 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하고 사전 관외 투표의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100대 39. 그거는 우연이에요. 우연이니까 괜찮아요. 100대 1이 될 수도 있고 100대 100이 돼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39가 된 것은 우연. 그런데 옆에 민주당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의 이 수를 봤더니 사전 관내를 100이라고 할 때 사전 관외가 39 똑같아요. 자,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연의 일치. 우연이 나온 게 딱 이쪽에도 우연인데 딱 맞았어요. 우연의 일치. 그 확률은 굉장히 작죠. 자, 근데 제 지역구에는 이 좌파의 정말 좌파 중에 저 끝에 가 있는 당시 정의당의 대표 이정미 대표가 출마했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출마할 때 나온 이 사람이 받은 사전 관내 투표를 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 100일 때 사전 관내 투표가 이 사람도 39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007 골드핑거즈라는 영화 있습니다. 007 거기 골드핑거즈라는 그 영화에서 작가가 그렇게 써놨어요. Once is happenstance, 한 번은 우연. Twice is coincidence, 두 번은 우연의 일치. Three times is enemy action, 세 번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적의 공격이다 이랬습니다.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세 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통계를 잘하시는 박수환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 하나님이 하셨거나, 둘, 아니면 100%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조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이 박영하 교수라고 26살 때 박사가 돼서 다음에 이제 여자 전국 학력고사 수석을 한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 조금 이따 또 발표할 게 있습니다만 그거를 빗대서 이 수학자가 수학 물리 통계학자예요. 그 사람이 1000개의 동전을 하늘에 던졌을 때 1000개가 모두 같은 면으로 앞뒤면 같은 면으로 떨어지는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 한 100년쯤 해보면 나오지 않겠냐? 아닙니다. 몇십억 년 동안 1초에 한 번씩 1000개를 계속 던져도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게 그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개가 그때 다 던져도 지금까지도 1000개 던지면 1000개 같은 쪽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통계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대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저도 KBS 9시 뉴스 앵커하고 청와대 대변인하고 국회의원하고 워싱턴 특파원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이 저 사람 또라이예요. 이렇게 다들 5년 동안 저를 그렇게 취급을 했지만 보세요. 대통령 세 분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세 분이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런 대통령 세 분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만국의 병입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를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 아침에 갔던 기도, 이 총선이 끝나면 한반도에 몰아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이 기적을 이루는 작은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했던 제 새벽 기도 이후에 이 부정선거가 나왔던 거예요. 저는 꼭 당선될 줄 알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주신 소명이 부정선거를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다만 강하고 담대하라. 이번의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주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 엄동선언에 이렇게 나와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희망을 품고 싸웁시다. 감사합니다.